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공채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쌤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공채가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런 언론 기사가 며칠 전부터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그 공채 반대 개념을 그 수시 채용이라고 한국 기업들은 생각을 하지만 또 일반 취준생분들 중에는 상시 채용과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상시 채용이라고 하면 상시 잡 포지션이 오픈이 되어 있고 내가 언제든지 그 레주메를 넣은 다음에 때가 되면 그때 불러주는 채용을 상시 채용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수시 채용이 되면 마치 상시 채용이 된 것처럼 너무 급박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룹사 채용이 각 계열사별 채용으로 그리고 직무마다 현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판단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채용이 도입되는 게 이 수시 채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셔서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룹사 채용을 좀 더 쪼개서 틈틈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쪽으로 좀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채용이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이고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TO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을 해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그럼? 글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복이 있겠죠. 이게 좀 무슨 잠언 같은 말이라 죄송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취업 준비를 좀 상시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여부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3월과 9월, 4월과 10월 중심에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들의 채용이 점점 이렇게 공채보다는 수시의 채용이 이루어질수록 내가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하고 오늘 다뤄볼 이러한 자소서 문항들도 미리미리 점검하고 접근한다면 보다 빠른 지원과 좀 넉넉한 입사 지원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K그룹의 마지막 이제 공채잖아요. 그러면 지원자들의 분위기는 좀 어때요? 네, 아무래도 그 계열이 어느냐에 따라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공계분들이야 전부터 선호했고 본인의 전공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계열이라면 적극적인 지원들을 하시는 편입니다. 반면에 인문상경 계열 분들의 경우는 뭐 재무회계와 같이 특정한 경영지원 계열의 직무를 제외한다면 조금은 막막해하시고 뽑는 인원의 TO도 한 자릿수일 거라고 추측들을 할 만한 직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과감하게 소신 지원을 해보는 것도 이러한 좀 어려움 속에서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SK그룹 서류 전형을 대비한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게 그룹별로 좀 자소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SK그룹은 어떤가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문항이 몇 년째 바뀌지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변별력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잠시 뒤에 살펴볼 기본 공통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4개 문항은 수년째 바뀌지 않고 반복되어 출제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특정한 문항 가운데 지원자의 경험 그리고 해당 경험을 통해 지원자가 SK그룹 계열사들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춘 그런 직무형 그리고 전략형 그리고 좀 시도하고 도전적인 인재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지 골고루 여러 방면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항이 반복되어 출제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당 계열사들의 지원을 희망했던 분이라면 이미 지난 여름방학 기간부터 틈틈이 준비를 하신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준비한 만큼 이제 빠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취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니 이렇게 문항의 조건이 많고 길어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다른 기업체를 몇 번 지원하시다 보면 SK그룹 계열사 자소서가 그나마 조금 작성하기 수월했던 편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월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부 문항을 괄호 안의 조건과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작성을 다 완료하신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조건 값을 내가 최대한 채워서 작성을 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좀 접근을 하시고 자가채점을 한다는 마음으로 작성하신다면 조금 막연하게 작성될 수 있는 내용에 힘이 실리고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서류 합격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일단 1부에서는요. SK그룹의 공통된 자소서 항목을 살펴보겠고 2부에서는 항목이 다른 SK CNC와 SK ENS를 살펴볼 텐데요. 자, SK그룹 계열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소서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전체적으로 지원자의 과거 경험 속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문항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항입니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을 묻는 문항. 2번은 새로운 곳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을 묻는 문항. 4번 문항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딛고 다양한 자원 활용과 타인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팀워크를 발휘했던 문항. 이렇게 3개의 문항은 지원자의 특정 과거 경험을 묻는 직업기초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3번 문항은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상 전문성을 빌미로 지원자의 지원 동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문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해서 넓게 보자면 지원자가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후 포부를 쓸만한 문항은 보이지가 않은 채 철저하게 과거 경험 속 자신의 경험을 구조화하고 자신의 역량을 어필하는 쪽에 특화가 돼 있고 그나마 3번 문항 정도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어필하기에 좋을 문항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SK그룹 계열사 가운데 SK바이오팜, SK실트론, SK이노베이션에 지원하실 분들은 일부 정말 이렇게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자기소개서 1번 항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가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괄호로 해서 본인이 설정한 목표의 수립 과정,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 및 그때의 감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노력, 실제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에 넣으면 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목표, 특히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 이런 단어들과 20대 청춘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매칭이 될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누가 보아도 납득이 되게끔 본인의 목표 수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컨텐츠, 이 영상이 지금 방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오늘 컨텐츠에서 끝까지 한마디도 실수를 하지 않고 방송을 마칠 테야. 나는 전문가니까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니 그게 왜 목표일까? 그냥 당연히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뭐 이 컨텐츠에 엄청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한 이 목표가 정말 저에게 있어 최고 수준의 목표이려면 그 앞단에 이런저런 이야기의 배경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다이어트, 뭐 등산, 아니면 뭐 발표 울렁증 극복 이런 소재를 지금 이 1번 문항에 적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거든요. 요새 많이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기업들이 이렇게 과거 경험을 묻는 이유는 입사 후에 단체 활동 속에서도 이러한 강점을 보유할 것이다라는 기대 아래 과거 경험을 묻는 겁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너무 많이 어필을 했다간 이건 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괄호 안에 있는 조건에 충실히 작성하는 것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무엇보다 요구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고되고 힘들겠다라는 목표의 조건엔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부여했던 기본적인 목표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본선에만 진출해도 충분하니까 최선을 다하자 친구들아 라는 이런 우리 조직과 팀 단위의 기본 목표가 있는데 이왕 그렇게 본선 진출을 했다면 차라리 입상까지 해보자라는 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빼빼로를 하루에 100개 팔기로 했는데 150개 팔자라고 목표를 더 높게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되면 더 좋은 성과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따라서 목표를 무엇으로 잡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어떤 선정해 보시는 것도 역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수펙스 인재라고 해서 SK그룹이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수하고 업무적으로 최고의 성과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을 선호한다는 점에선 이 1번 문항의 등장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의외로 놓치고 계신 부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100%, 70% 제가 살면서 언제 이렇게 저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예상이나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요.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과연 가능할까 반신반의했다. 거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 식의 이야기들을 좀 꾸려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총 4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 조건 중에 3가지 이상만 잘 유의하셔서 작성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작성을 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경험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험이 기억나게끔 최대한 본인의 과거 역할 중심의 이야기들 그리고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떠올려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적절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표 달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소재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전문가시니까 네. 뭔가 좀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문가라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봤을 때 이렇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높낮이가 있는 목표라고 하기가 어렵다면 기간 단위로 목표를 잡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 달 만에 완료를 해야 됐던 것을 보름 안에 완료를 하기로 했어야만 했던 특별한 목적의식과 상황을 좀 제시해 보신다면 뭐 내가 꼭 얼마를 달성해야 된다, 어떠한 몇 점을 확보해야 된다, 어떤 상을 수상해야 된다라는 조건보다는요, 차라리 우리의 이러한 조건과 여건 속에서 최대한 단기간에 완성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정확도를 높이는 쪽, 혹은 뭐 어느 정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었던 결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자체적인 어떤 자발적인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함께 에피소드라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동아리 회원 모집은 비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입 동아리 회원이 전년도에 50명인데 당해년도 20명밖에 안 모여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원인을 파악한 끝에 온라인으로 무려 구글, 뭐 네이버 이런 폼을 통해서 했다. 뭐 이런 좀 너무 정성적인 이야기들로 본인의 자발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체 활동 속에서 어떤 역할, 기대 역할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장이면 조장답게, 파트장이면 파트장답게, 혹은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라면 나에게 기대되는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고 노력을 하기 위한 활동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어떤 경험이 좋다기보단 이런 경험은 좀 뻔할 수 있겠다. HSK라든지 제2외국어 자격 취득, 발표 울렁증, 등산, 번지점프, 뭐 동아리 회원 유치, 뭐 이런 것들은 가슴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시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니 굉장히 제가 지금 쓰는 건 아니지만 쌤이 뜨끔했어요. 얘기해 주신 소재들이 다 그냥 제가 떠올릴 법한 소재들이어서 뜨끔뜨끔하면서 들었어요. 뜨끔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고요. 저희 이번에는 2번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주변 반응, 새로운 시도를 위해 감수해야 했던 점, 구체적인 실행 과정 및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십시오. 문제 해결 능력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예,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관점이 앞서서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경험은 좋지 않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말이지, 내가 아는 학교 선배는 일본 문항에 등산일기 썼는데 붙었어요, 서류가.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좀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요, 2번, 3번, 4번을 잘 적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경험을 써서 붙었다 떨어졌다가 네. 아니고요. 경쟁력을 상대성으로 비추어 볼 때 다른 문항이나 특히 3번 문항의 전문성을 월등히 좋게 적어 주셨겠죠.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이 경험 쓰면 붙고 이 경험 쓰면 떨어져, 이렇게 뭐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피곤할 수 있다. 모든 문항마다 절대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문항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새로운 것을 접목했다, 남다른 아이디어다라고 한다는 말에 반대편의 이야기가 초반부에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즉 기존 방식이라는 것이 드러나거나 기존의 방법 혹은 기존의 아이디어가 일정 부분 초반에 등장을 해야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니면 굳이 그렇게 안 적어도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라고만 하면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그렇게 안 중요했다면 괄호 열고 이렇게 소 항목으로 문항에 구체적으로 요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기업체 지원할 거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이 회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조건에 최대한 충실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이 서류 통과는 물론이고요. 향후 면접 전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을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그냥 적고 끝내면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 많은 기업들의 자기소개서 첨삭, 특히 이제 SK 계열사들의 자소서 첨삭을 제가 관할하고 담당하는 대학교나 취업 동아리들을 통해서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교내의 데이터 경영 전략 학회 때 일인데요. ABBS라는 방법을 하다가 BCDDE라는 방법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효율적이었죠. 이렇게만 하고 이야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ABBE랑 BBBC의 차이를 모르고 그 경영 전략 학회 사람만 아는 이야기를
그냥 자기소개서상에 그냥 본인만 알아먹게끔 적으시면 채점을 할 때 평가자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존 방법 대비 새로운 방법이 뭐가 좋고 뭐가 더 효율적이고 뭐가 더 효과적이었는지까지 상세하게 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새로운 시도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점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기존대로 하던 대로 하지 왜 갑자기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래? 라고 하는 주변 분들의 반응도 괄호 안의 조건에 같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리적인 시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존 방법과 다른 방식과 도입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우려 그리고 주변 분들이 초반에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선 본인이 좀 더 나서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혹은 본인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 자원이나 물적 자원적으로 본인이 좀 더 희생을 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감수해야만 했던 조건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작성을 이뤄간다면 어느 정도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 질문 네. 있어요, 쌤. 네. 아니 아까 두 번째에서 뭐 학회에 가서 뭐 ABB인 거를 뭐 CCD로 바꿨다. 근데 이거를 당연히 쓰는 사람들은 보는 자소서를 읽는 사람들도 전문가라 생각해서 그렇게 쓰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학회 사람 출신이 아닌 분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들도 어떤 네. 리포트를 하거나 브리핑을 하실 때 방송에 큐가 딱 사인이 왔을 때 어. 어떠한 용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특정한 용어에 대해서 아는 분이 채점을 한다면 그 용어에 맞게 일정 부분 판단이 될 텐데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용어가 무슨 뜻이지? 왜 이 얘기가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방법적인 론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용어라든지 특정한 대명사를 네. 일방적으로 기입을 한 다음에 그게 마치 당연히 남들이 다 알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건 조금 상대적으로 제 동생 접근이 큰일 어려울 수 났네요. 있겠죠. 아, 네. 네, 제가 자소서를 읽었는데 네네. 저는 모르는 용어들이어서 네네. 그치만 자소서 읽는 분들은 전문가니까 알겠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직무가 네. 직무와 직렬 담당자들이 전공적으로 아는 용어라고 하면 그 동생분 말씀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들만 아는 용어라든지 네네. 무전기 음어 같은 예, 그런 무전기 느낌? 음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군대 경험을 말할 때도 저도 뭐 전투경찰 출신이지만 무전기 음어나 약어 같은 게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를 말해버렸다. 그러면 이게 뭐가 개선이 됐다는 거지? 알 길이 없는 거고요. 장교 출신인 분들이 무슨 장교 때 했던 작전의 용어라든지 방법을 뭐 개구리 2로 했다가 진돗개 4로 했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함께하는 방송 투데이 잡습니다. 어쨌든 네. 이런 요소를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나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전공적인 용어에 대한 거는 전혀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네.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구리까지 나왔네요. 자, 그럼 이번 항목 어떻게 좀 구성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이번 항목은 네.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화면과 함께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기보단 문단의 구성 또한 중요한 것이 이번 문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언제 어떤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어요 라고 맨 처음에 문장을 제너럴하게 한 문장을 먼저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당시에 그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했다. 그런데 기존 방법은 A라는 게 있는데 어떤 점에선 좀 비효율이었다. 혹은 어떤 점에선 제 시간 내에 완료하기엔 이 방법대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존 방식이 갖고 있는 아쉬운 점이나 문제점을 이어서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내가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내용에 맞게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 분들이 왜 그러는 거냐 이것 좀 이제 하던 대로 하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자고 설득을 했고 본인이 좀 더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 끝에 결국 어려움을 딛고 추진을 완료했다라고 작성이 이루어져야겠죠. 중간중간에 주변에서 뭐 지지했다면 지지를 했다. 꼭 무조건 반대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방법 괜찮겠다라고 지지했던 분들이 있다면 지지한 내용들도 같이 좀 접목을 해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결국 과감한 추진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까지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입사 후에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적고 싶으시겠지만 그 내용까지 적으라고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글자 수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적어주시거나 글자 수 여유가 없다면 결론과 교훈까지만 적어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항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이 세부 항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는 결국 기존 방법에 대한 문제점 인지라든지 주어졌던 상황 자체에서 이 방법대로 했다간 우리가 목표했던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때 마치지 못하거나 목표했던
그 어떤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간 걱정과 어려움을 계기의 차원으로 적어주시는 게 제일 접근하시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러면 SK그룹 계열사 자기소개서 공통 항목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자, 세부 내용. 전문성의 구체적 영역, 통계 분석을 또 예를 들어줬고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과정, 전문성 획득을 위해 투입한 시간 및 방법,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실전적으로 적용해 본 사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 자, 전체적으로 전문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뭐 직무 역량이라든지 뭐 관련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어떤 역량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언급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과거 근무 경험이나 실무 역량들을 소개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의 역량을 천자에 다 담아달라는 조건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500자씩 2개 혹은 300자씩 3개. 만약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하나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을 각각 400에서 500자씩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이 전문성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의미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담겨져야겠고요. 내 강점을 잘 녹여낼 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녹여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전공 과목으로 일방적으로 나열한다는 건 본인의 전문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뭐 화학공학도로서 무슨 역학 수업 등을 들으며 화학공학도의 기초를 길렀습니다. 하고만 끝낸다면 그것은 전문성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겠죠. 구체적으로 들었던 수강 과목이라든지 특정한 과목 내에서 학습하셨던 내용과 실험 실습 내용까지 2문장 정도가 더 들어간 다음에 이러한 모습들의 경험과 학습 내용이 어떤 업무 수행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까지 상세하게 기재가 된다면 일정 부분 이 지원자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어느 정도 어필과 내용들이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대부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공학 계열 분들의 경우는 본인의 전공 과목의 어떤 기초, 전공 지식의 베이직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를 많이들 언급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걸 적으면 좋은데 과목만 나열한 다음에 비문학 지문 독해, 뭐 언어 영역 문항처럼 평가자가 해석을 하게끔 적는 것은 조금 불허해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한 경험이 있기까지 이 업무는 이러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수행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적 측면을 아래와 같이 준비를 했다. 혹은 학습을 이어왔다, 준비를 이어왔다, 대비를 해왔다라는 말과 함께 학습하신 사항과 특정한 경험, 그리고 학업 외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들과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고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처리 활용 이력들을 적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본인께서 학습하셨던 자격이라든지 교육사항 혹은 통계 활용 툴에 대한 용어만 나열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학습하고 익히신 자격들이 어떤 업무에 어떻게 쓰일 것이다 라는 말까지 꼭 같이 기재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점이고요. 글자 수가 남는다면 마지막 부분에는 입사 후에 이러한 강점이 업무 수행에 있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구성원,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시너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성원의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까지 내가 그 일을 잘 수행할 것이다 까지 작성이 이어진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기소개서 공통 항목 마지막 문항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 및 역할,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목표 설정 과정, 자원 활용 계획 및 행동, 구성원들의 참여도 및 의견 차이, 그에 대한 대응 및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 목표 달성 정도 및 본인의 기여도,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십시오. 역시나 항상 묻는 지원자의 협업 능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점을 좀 안 적으면 좋을까요? 예, 일단 안 적으면 좋은 거 네. 아주 그냥 리드미컬한 진행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적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부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냥 어떤 배경 설명만 한 500자 가까이 적다가 결국 협업이 잘 되었지 뭐예요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문항의 조건에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는 게 좋겠고요. 그동안 다른 기업들의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협업 능력을 어필했을 때의 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어찌어찌한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들아 우리 힘을 함께 모아보자 얍 하고 그냥 다 같이 투게더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그 내용들과 에피소드들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일을 할 때는요, 나 혼자만 잘나서 잘한다라는 접근은 곤란하겠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팀 단위로, 그룹 단위로 다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직장 생활이자 역할이니까요. 따라서 그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본인께서 혼자 하기 어려웠다. 이를테면 내가 맡기로 한 게 파워포인트인데 파워포인트만으로는 좀 내가 이 전체 발표를 다 이끌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 이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자료조사라는 걸 한번 좀 남에게 부탁을 하고 나는 이 장표 구성이나 내용을 좀 더 챙기는 게 우리 전체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맞게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 자 지금 사례가 너무 좀 단초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일단 공동의 목표가 글의 초반부에 드러나야 되고 그 공동의 목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을 지어서 내가 소화하기가 어려운 영역을 상대방에게 협업을 요청을 하고 그 안에서 시너지를 냈던 그런 에피소드들로 이야기를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하면 안 되는 것,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자원 활용이나 타인의 협력에 대한 걸 표현하기가 어려운 단편적인 협업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 속에서 그냥 조금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교대 근무를 하거나 혹은 내가 원래 오늘 이 타임에 뭘 하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하게 되었다. 아, 이거 어떡하지? 혹시 언니 이거 오늘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 그럼 내가 오늘 해줄게. 이런 좀 너무나 당연하고도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 천자를 끌고 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번 항목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그럼? 예, 역시나 준비된 화면으로 어떻게 구성 지으면 좋을지도 만나볼 텐데요. 일반화된 문장을 좀 초반부에 적어주시는 것이 특히 이 SK그룹의 이 계열사들로 지원하시기에 처음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언제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 당시에 적극적인 시도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좋은 목표 달성,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라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첫 문장을 적어주시고요.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었고 내가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웠다. 나는 마음 같아서는 이거 혼자 다 수행하고 싶은 마음은 앞섰지만 이를 다 소화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혹은 나의 역할이나 상황적인 면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함께했던 동료분들께 이 상황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한 끝에 역할을 조금 더 같이 떼어서 공동의 목표를 다가가자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겠죠. 그 과정에서 주변 조언을 해주었던 동료들의 노력과 조언 속에 결국 성공적으로 목표가 달성되고 완료되었다라는 식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4번 문항의 경험이 가장 기억이 안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세세하게 본인이 맡았던 역할들, 꼭 경험이 엄청 거창하고 대단해야 될 경험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작은 단위의 경험들 한 번쯤은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SK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자소서 항목 4가지를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각 항목별로 굉장히 세세한 요구사항이 있고 또한 700에서 1000자 가까이 그래도 꽤나 긴 분량을 적어야 하는데요.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의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어느 정도 이 문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번은 목표 지향성과 도전 열정을, 2번은 변화와 혁신에 따라 목표 달성을, 3번은 전문성 기반의 직무 적합도를, 4번은 협업을 본인이 정확한 상황 판단 아래 시너지를 내기 위한 협업으로서 같이 협업을 하고 접근하는 노력들. 이러한 너무나도 기본적인 요소들이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에 맞게 자신의 경험을 잘 매칭해 줄 줄 아는 의도 파악에 따른 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NCS식 경험 기술의 스토리텔링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체들의 경우는 1개나 2개 문항 정도가 해당이 될 텐데 이것을 약 3개 문항 이상 가까이 묻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수행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으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 기업들이 지금 이런 문항을 묻는지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소괄호 안의 조건들을 물론 최대한 맞춰서 챙겨주시는 거 좋지만 3번 문항에 한해서는 네트워크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꼭 의무적으로 적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참고해서 작성에 만전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